오늘은 논어강독 14번째 시간으로 위정 마지막 부분 22장부터 2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왈 인이 무신이면 부지기가약해라. 대거 무예하고 소거 무월이면 기하이 행지제리요. 사람이 살면서, 여기 지금 말을 이자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써이자로 보기도 하고, 아니 이 접속사 그대로 써서 이걸 동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으로서 그러겠죠. 사람으로서 신뢰가 없으면 그게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뉘앙스죠.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지금 조동사니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와 월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대거나 소거나 그 수레, 대거는 이제 소가 모는 것이고, 소거는 말이 모는 것은 민첩하죠. 이제 보통 이제 병거, 전투용 아니면 사냥용에 쓰는 그 날렵한 건데, 이 소는 크니까 뒤에 등에 이제 멍에를 크게 지겠죠. 그거랑 그 수레랑 연결해주는 그 고리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월도 작은 수레랑 그 말하고 맸을 때 수레와 말의 그 멍에를 묶어주는 게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부속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수레건 작은 수레,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수레하고 이 동물하고 이어지지 않아서 수레가 갈 수가 없죠.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뭐를? 이 신을 예와 월로 설명을 해요. 피스품이죠, 피스품. 근데 여기 보면 부지기 가야, 그래서 이 가자는 문맥으로 보면 뭘 봐요? 행을 받습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이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신뢰가 없으면 그게 잘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 갓대는 뭐 살아가다, 행하다, 이런 뜻이죠. 이 행을 목적어를 언으로 받아서 주자가 그렇게 읽었죠. 사람으로서 신뢰가 없으면 그 말을 잘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행자는 중의적으로 쓰인 거예요. 이 행자를 받기도 하고, 이 살아가다는 행위이 되기도 하고, 말을 실행하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이 공자의 그 풍부한 어법이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비유를 사용하고 생략되어 있으면서도 의미는 풍성하게 해주는 공자의 어법입니다. 해석이 이제 사실 큰 문제가 없죠. 이 한자가 어려운 것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큰 문제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정력을 소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핵심 테마는 신 문제예요. 신 사실. 이게 참 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고 이제 귀한 가치였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하고 특히 관련해서 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행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들이 간과하기 쉽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 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23장입니다. 자장문 10세를 가지 아니있고 자왈 은 인어 하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며 주 인어 은례하니 소손익을 가지하니 기혹 개 주자면 수 100세라도 가지아니라. 자장이 물었습니다. 10세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더하고 빼고 더한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더하고 뺀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혹
주나라를 계승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세라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장은 앞에서 간록, 선생님 저 벼슬 관직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언행을 열심히 해라 하면서 학문 방법론을 가르쳐줬던 그 자장이죠. 이 질문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건지 과거를 알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의 대답이 이랬죠. 자장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이 참 독특해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를 두고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세는 하나는 왕조, 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세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 하은주 3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라 그러는 거예요. 대, 3대. 왕조의 변이를 세라 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제 흔히 말하는 30년, 한 세대. 지금 10세니까 300년 되겠죠? 이게 되겠죠? 자공의 질문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백세라도 가지하니까 미래를 질문한 것 같은데, 질문이 좀 이상하죠? 선생님, 천년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했더니, 근데 핸드폰 나와.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이상한 대답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자장의 질문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측 문제가 아니라 딴 게 있다는 거를 감지를 하시고, 아니면 선생님께서 평소에 해주고 싶은 말을 이걸 통해서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쟁점은 두 가지인 거죠. 공자의 관심은 미래 예측이냐, 아니면 뒤에 답을 보듯이 과거의 유산에 대한 주시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뒤에 보면 수백세라도 가지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백세 가지야 할 때 지의 목조가 좀 불분명해요. 앞에 문맥을 보면 소손익을 알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백세라도 앞에 목조가 계속 소손익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장은 선생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소손익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답이 어긋나죠. 요거는 조금 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주석가들은 수백세를 백세 후라도 알 수가 있다는 목적으로 아예 보는 거죠. 그건 수백 년이 흘러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앞에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대답이면 될 텐데 앞에 이걸 왜 끌어왔을까? 핵심은 사실 인어 하레하니 소손익을 가지하여. 뒤에 주나라도 마찬가지. 여기 핵심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미래를 알 수가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도 과거를 끌어와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자장의 질문을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문화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개입되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는 따르다라는 뜻이죠.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으니 더하고 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손익이라는 거는 이게 뭔 부분이냐면 일종의 뭐라 그럴까 가변 부분이죠. 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것은 따랐다는 건 불변 부분이죠. 불변 부분. 그러니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공자가 주목한 거죠. 근데 주나라를 계승한 사람이 있으면 백세라도 알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주나라는 불변 부분만 불변 부분만 있다고 하는 가치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죠. 주나라에 대한 애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주나라는 완벽한 예를 갖췄기 때문에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이 생기죠. 소손익은 뭘까? 뭐를 더했고 뭐를 뺐을까? 주석가들이 이제 뭐 잔뜩 달려들어서 뭐를 빼고 잔뜩 얘기를 했는데 주자만 얘기를 하자면 이 불변 부분을 일종의 삼강오상으로 보고 제도 뭐라 그러죠? 음악을 만들 때 이거 치수 이런 것은 다 소손익으로 본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 삼강오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는 주나라에 거의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이렇게 풀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 글의 지향점이랄까 제가 가변이다
일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영속성과 변화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라든가 인간의 삶에서 변화가 있고 영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죠. 대답을 함과 동시에 그 증거를 역사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은나라, 주나라, 하나라를 거론해서 핵심적인 질문은 영속성과 대답은 영속성과 변화에 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정편의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자왈 비기귀 제지 첨야요 견의 불위는 무용냐니라. 그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을 하는 것이며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 했는지가 불확실하죠. 누구한테 했는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참 난감한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제사하고 용맹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연결이 안 되거든요. 제사하고 용맹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지?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이 장을 이해하는 이제 핵심 테마가 되겠죠. 일단 기귀, 여기서 기자는 아마 형용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야 할 대상, 올바른 제사의 대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조상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복을 구하는 복을 구하는 아첨하는 일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의가 아닌데도 의를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용맹이 없는 것이다. 제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이게? 이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걸 볼 때 뒤에 가면 8일편에 가면은 8일편 6장에 계시가 태산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그 공자 제자인 염구가 이 계시 제자 계시 그 가신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산의 제사를 지내는 건 천자가 할 수 있는데 그 계시는 제후도 아니고 이 대부로서 이 굉장히 주제넘은 행동을 한 거죠. 대부참 주제넘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 태산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기귀가 자기 조상 죄신이 아니라 천신을 얘기하죠. 이 귀신의 대상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낼 대상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냈으니 이건 사실 첨 정도가 아니라 뭐 참남인데 얘를 크게 벗어난 건데 이 아부한 것이며 이건 주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가 되겠죠? 의를 받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 의로운 일이 아닌데 올바로 이거 간언을 해야 될까요? 염구가 간언을 해야 되는데 네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하였으니 너는 용맹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염구를 꾸짖는 말이 된 거죠. 이게 두 개가 이 아구가 딱 맞습니다. 이 결국 이제 이 의 견이불이 용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인 거긴 한데 또 다른 해석은 이게 춘추 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많았었는데 이걸 큰 나라가 점점점 합병을 한 거예요.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죠. 나라가 커지면서 작은 나라를 흡수하게 되면 큰 나라에서는 흡수한 작은 나라를 달래기 위해서 작은 나라가 섬기던 귀신을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이 뭐 정책적이건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하긴 간에 무마하기 위해서건 간에 동족이 아닌 것들이 합쳐지면서 귀신을 제사 지내지 혼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되니까 국가가 커지면서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읽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말이 되는 당시의 역사와 결부돼서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 용자가 잘 해석이 안 되죠. 용자를 해석하기에는 아까 계시하고 염구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용에 대한 재정이에요, 재정이. 우리 보통 용하면 무사들, 이건 무사들의 가치관이거든요, 사실. 용맹하고 사납고 전투에 나가서 두려워 잘 싸우는 걸 우리 전통적으로 이 용을 얘기를 하죠. 근데 공자는 이 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의와 관련시켜서 윤리 감각으로 재해석해요. 이 공자 이게 공자다운 거고 공자 특별함이죠. 용은 단순히 힘이 세고 과감하고 전투에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보는 윤리적 가치가 있을 때 용기가 제대로 된 용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 부분 재산 문제가 아니라 뒤에 부분에 공자의 포인트가 있다 하는 것도 이 부분을 읽는 그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23장하고 23장은 그 예 문제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24장도 역시 제사, 예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요거는 8일편 전체의 핵심 테마가 예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 24는 뒤에 8일편을 예비해주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도 독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1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